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김포 집주인들 신바람 났다 관련된 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가는 올렸는데 실거래가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신문인데요. 24년 1월 28일 나온 기사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엔 못 팔지 돌변, 김포 집주인들 신바람 났다. 정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 발표 이후 경기 김포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 2호 교통대책까지 맞물리면서 인근 인천 등 부동산 가격이 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에 따르면 지난주 김포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올랐다. 한 주 전 0.01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이다. 김포가 속한 경기는 1월 내내 마이너스 0.07 하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온도차가 있다. 지난 19일 발표된 5호선 연장안을 영향으로 신축 대단지 등의 수요가 몰렸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연장안에 따르면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서구 검단시로 거쳐 경기 김포 한강 신도시까지 10개 역사를 연장하게 된다. 김포는 7개, 검단은 2개 역사가 들어선다. 김포 중에서도 장기동, 풍무동, 감정동이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여기가 이제 5호선 역사가 연장안이 나온 데죠. 최근 장기동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 2017년 입주 전용 84는 34평이죠. 호가는 6억에서 7억으로 올랐다. 자, 지난해 12월 5억 중반대에서 매매된 것을 감안하면 한 달 새 실거래와 호가 차이가 1억 5천만 원까지 벌어진 셈이다. 김포 대장주로 꼽히는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도 최근 실거래가와 호가가 5천만 원가량 벌어졌다. 전용 84 매물이 7억대에 나와 있다. 역사가 신설되는 감정동에는 매물을 걷어들인 집주인이 많다. 중복마을 신안 실크밸리 전용 84 소유자는 5호선 연장안이 발표된 19일 당일 호가를 3억 9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1천만 원 올렸다. 인근 푸른 실크밸리 1차와 김포 센트럴 햇센 1단지에서 호가를 1천만 원가량 상향 조정한 매물이 등장했다. 감정동 인근 M 공인 중개자는 역에서 어느 단지가 가장 가까운지 물어오는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급매물이 팔리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자, 김포의 경우 추가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교통대책에 따르면 김포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T 노선은 잔기에서 서울 삼성까지 직결 8당 원주로 이어진다. 김포 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광역버스 공급 확대 비롯 및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도입, 차량 징편율, 안전인력 확대 등이다. 5호선 연장과 GTX 개통 등이 맞물리는 검단도 매매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기사인데요. 자, 호재가 있는 것은 맞죠. 호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장기 호재죠. 지하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장기로 봐야 됩니다. 2030년이 다 넘어가는 거죠. 203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실거래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에서 나온 한강 장기 이편한 세상 캐널시티 같은 경우요. 마지막 거래가 5억 4,500, 층수가 좀 낮아서 가격이 낮은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좀 높았던 거래를 보면 2023년 10월 30일에 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그 이후로는 6억 4,500이 15층이 있고 10층이 5억 7천만 원 이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자, 그렇죠. 실거래가하고 아직 호가하고 뉴스하고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자, 그 풍무동 풍무 센트럴 푸르지오 김포의 어떻게 보면 대장주에 속하는 단지죠. 자, 여기도 최근 거래가 2024년 1월 27일 6억 2,600만 원이었네요. 근데 여기도 5층 좀 층수는 낮고요. 층수 높은 거를 보면 12월에 16층 6억 6,400, 6억 6천, 23년 10월 30일에는 6억 7,500. 그래서 약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1,000만 원 정도. 그래도 어쨌든 상승 거래보다는 약간 1,000만 원 정도 하락 거래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동 중복마을 신안 실크밸리 여기 같은 경우도요. 최근 거래가 1월 17일 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4억 1천만 원 7층이었고 가장 높은 거래를 보니까 8월 달에 4억 3,500
8층이 4억 3,500이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2,500만 원 정도 하락한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정동 김포 센트럴 헬스엔 1단지 여기는 1월 9일 날 24평입니다. 2억 8,800만 원이 1층이었으니까 조금 가장 낮은 층이니까 가격대 이것도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높았던 가격을 쭉 보니까요. 8월 달에 2억 9,800 6층이 약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뭐 층의 차이가 있으니까 거의 여기는 어떻게 보면 여기 11층 이걸로 보면 이 1층이 더 비쌌네요. 뭔가 여기는 어떤 사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가 돼 있다든지 보통은 고층이 더 비싼데 11층이 2억 5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가격을 비교해 보면 올라간 건 아니고 여기도 어느 정도 내려갔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뉴스에 나온 네 단지를 봤고요. 제가 김포에서 주로 보는 단지들이 있는데 걸포동의 한강 메트로자 2단지 여기도 대장주로 꼽히는 단지죠. 자, 34평인데 최근 거래 1월 14일 날 거래가 있었고 6억 7천에 22층이 거래가 됐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23년 10월에는 7억 3천, 23년 10월 13일 7억 1,500, 7억대에서 지금 6억대로 좀 내려가서 이때보다는 조금 하락한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실거래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신공리 또 캐슬앤 파밀리 2단지 같은 경우도 최근 1월 27일에는 6억 1,813층이었고요. 가장 높은 거래를 여기서 보니까 2023년 11월 7일 6억 8,500이 6층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가격이 조금 내려갔죠. 자, 그리고 장기동 한강 센트럴 1단지 장기역에서 거래는 좀 됩니다만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이죠. 한강 센트럴 1단지 같은 경우도 1월 15일 5억 1,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가장 높은 거래를 쭉 내려다 보니 5억 3,800, 약 2,300만 원 정도 23년 11월 23일 날 5억 3,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도 한 2천만 원 정도 하락 거래가 됐네요. 20층하고 22층이니까 층수도 거의 비슷하고요. 자, 그리고 한강 구례동의 메트로타워 예미지 32평 같은 경우 최근 24년 1월 28일 5억 4,400만 원에 31층이 거래됐고 가장 높게 거래된 거는 23년 9월 22일 5억 8천이었고요. 33층이었습니다. 자, 약 여기도 한 4천만 원 정도 하락 거래가 실거래가로 찍혔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실거래가를 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자, 저의 개인 생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재는 맞습니다. 호재는 맞고 그러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하죠. 부동산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 그 하락이 뭐 급락이 아니라 이 8월에서 10월 사이까지 조금 반등이 일어나는 싶었는데 그거보다 다시 약간 내려가는 거래들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재가 어쨌든 5호선 호재와 GTX-T 장기 호재가 발생을 했고 또 골드라인 무슨 대책 이런 것들이 김포에 대한 대책들이 좀 있으면서 이것들이 호재가 맞긴 합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거래가로 찍힐지 이거를 좀 더 지켜보고 나중에 한번 한 달 뒤나 이게 실거래가로 찍히는지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요. 한동훈 김포 서울 편입 재가동 특위 위원장의 지상욱. 자, 1월 31일 오늘자 기사입니다. 30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해산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재가동을 지시했다. 총선 수도권 전략의 일환이다. 여기에 써놨죠. 총선 수도권 전략의 일환이다. 특위위원장인 도시공학 전문가로 최근 서울 중성동 불출마를 선언한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됐다. 자, 이거는 뭐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플랜카드가 붙었네요. 서울 지하철 5호선 넘어 서울 편입까지 김포 시민 모두의 힘으로 경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 편입되는 거는 시간이 단기간이 걸리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일이고, 김포가 만약에 서울에 편입된다면 김포에는 정말 큰 호재가 되는 거고요. 검단도 서울과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검단도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지만 뭐 총선 전략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에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장기간에 또 이것도 모니터링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선 끝나고 또 어떻게 얘기가 또 나올지, 지속될지,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모니터링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위치에 대해서 당연히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죠.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뉴스에 나온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풍무역에, 이 김포 골드라인인데 풍무역에 풍무 센트럴 프로듀 아파트가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모니터링 아파트는 캐슬앤 파밀리시티 2단지 여기 모니터링 하고 있고, 고촌 센트럴자 미분양, 여기 많이 분양 관련된 소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걸포 북변역에 한강 메트로자 2단지,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2단지가 이제 가장 세대수가 많아서 여기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검단 신도시가 이쪽에 있는데, 검단 신도시에서 쭉 올라오면 감정역이 이 부근에 생긴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감정역이 이 도로 라인을 통해서 생긴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여기 신안 실크밸리, 여기를 중복마을 여기하고 신안 실크밸리 1차 아파트, 뭐 햇센, 이 센트럴 햇센 단지, 여기에 대해서 방송에 말씀드린 거고요. 언론에 나와서. 그리고 모니터링한 단지가 이제 장기역으로 쭉 들어가죠. 여기가 장기역인데, 장기역에서 지금 제가 한 단지가 여기입니다. 한강 센트럴자 1단지. 여기도 조금 거리는 됩니다만, 또 지금 추가 역사 얘기가 나오는데 김포 경찰서 역이 추가 역사로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이 정도나 뭐 여기 큰 사거리나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만약에 생긴다면 굉장히 수혜단지가 되겠죠. 그리고 GTX-D는 장기역 여기를 생기기 때문에 조금 거리는 좀 있습니다. 이 단지를 또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온 기사에서는 여기죠. 롯데마트 있는데, 이 편한 세상 캐널시티 주상복합이고 롯데마트랑 붙어있는, 여기가 이 공원처럼 라베니체라고 상가와 공원으로 연결되는 라베니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례동은 쭉 가다 보면 구례역에 바로 한강 신도시 메트로타워 에미지, 이렇게가 이제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실거래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고 있는 데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8월에서 10월 사이까지는 약간 반등을 했다가 지금은 살짝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로 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포 호재가 발표가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뭔가 변화가 생기면 또 방송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관련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드디어 아파트 실거래가에 대해서도 조금 모니터링한 거에 대해서 김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향후 검단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리고요.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